벌써 37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전에 동참되시는 분들, 이전에 하신 분들이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37기에서 처음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37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늘 전국의 많은 곳을 강의를 다니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히 가장 오래되었어요. 사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참 많이 다닙니다만 안산인 한길평화투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아카데미만큼 전통 있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 강의를 외우고 있는 한 분 한 분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진심으로 궁금해요. 제가 뒤쪽에서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봤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통일평화 문제, 분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동창회가 엄청나게 열심히 사람들을 모시는구나. 유엔주 사무장께서 한 분 한 분 사람들을 소개하시는 거 많이 길었죠.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곳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존엄, 그 존엄에 대해서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분의 이름 한번 불러드리는 것.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의 눈, 얼굴을 마주하고 이해한다는 것.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30세기 전체 지도과정 속에서 첫 강의로서 통일, 평화, 분단, 남북관계 일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좀 이렇게 좀 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추워졌죠? 네. 안산이 추우면 북은 얼마나 추울까요? 저는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저는 학자입니다.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지금도 통일평화의 진리, 과학과 진리, 양심을 중심으로 과학과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전공 자체가 북한학이에요. 통일평화 문제 전체를 해석했습니다. 정착을 전공하고 한국 정치, 세부적으로 평화 문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그 이후 70년간 전쟁 체제인데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평화 문제에 정착했는가? 인간 본성, 우리 궁극적 본성인 거 행복에 늘 정착했었기 때문에 평화 문제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전쟁 체제 속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감부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전쟁 맞나? 전쟁 체제가 맞긴 해?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총알이 날진 않잖아. 또가 날진 않아.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북은 전투 군사적으로 N은 적입니다. 늘 일상적 우리에게 북은 적이잖아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단을 살아간다는 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북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떨어져서 분단돼 살아간다라는 말, 이 이면에는 말입니다. 99.9% 전쟁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전쟁 상태라는 거. 이 전쟁 상태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기본 조건들, 행복의 기본 조건들을 완벽히 유린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분단, 통일, 북,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우 애석하게도, 매우 애통하게도, 사실 저는 분노의 영역인데요. 매우 애석하게도, 매우 애통하게도, 매우 분노스럽게도 전쟁 체제인 이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분단은 이것을 안 가르칩니다. 무슨 뜻이냐? 평화를, 통일 교육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는다. 분단 체제는 평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슨 교육을 할까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으면 무슨 교육을 할까요? 적대적 분단 체제가 유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분단 교육을 한다. 우리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분단 교육인지 평화 교육인지 통일 교육인지 아무 개념 없죠. 그래서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은 처음 듣는 생소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교육 속에서라든가 구조적으로 접할 수 없었던, 가르치지 않았던, 배우지 못했던, 선생님들도 함께 배우지 못했던, 우리 모두 함께 배우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매번 제가 안산에 10수년간 매번 이 아카데미에 올 때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게 제 강의 주제예요. 오늘은 앞에 개성공단에서 본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다가오세요. 어떠세요? 간단치 않죠? 행복한 평화는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뒷문장 굉장히 어렵죠. 말이 되나 저게? 근데 여러분, 저는 학자적 양심, 과학과 진실에 입각해서 진짜 오랜 시간을 고민해서 이 제목을 잡았어요. 트릭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트릭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뽑아본 제목이에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 진짜 맞아요. 다만 너무 쉬운 통일이, 통일을 우리가 완벽히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한국교육 선생님들 통일의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 정화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100%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의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과 다를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통일은 너무 쉬운 통일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을 갖다 붙이면 진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쳤어요. 구조적으로. 인간체제는 안 가르칩니다. 무엇을 안 가르쳤단 말인가?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늘 강의 때 첫 번째 던지는 문제의식입니다. 통일 교육의 부재 상황을 상징하는 것. 첫 번째. 혹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다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2018년 1월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워크숍 대상자들은 230명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의 실국장들, 그리고 전국의
교육장님들 계시죠? 한 사람이 교육장님 계시죠? 172명이 계십니다. 전국의 교육장님들 플러스 교육부의 장차관, 실국장들 230명. 그 자리에서 이 강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 교육장님들, 장관님, 차관님, 대한민국 국가의 공식 통일을 하는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안다고 손을 들었던 분들은 몇 분일까요? 제대로 진심으로 물었어요. 교육장들이잖아요. 수십 년 교육 현장에서 교장을 다 거쳐서 교육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5%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5%가.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몇 프로 간다고 답변할까요? 1%가 안 됩니다. 다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쳤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989년, 노태우 정도 됩니다. 89년 9월 국회에서 공식 공표했던 대통령이 공표했던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 34년간 있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 가보면 명확하게 있습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안 가르칠 뿐이에요. 그 통일 방안에, 통일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남과 북이 상호 철저히 체제와 제도를 인정해주면서 서로 화해협력하고 친하게 지내고 여행 다니고 경제협력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연합을 거쳐서 완전 통일로 나아가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 공존 평화 번영, 수십 년간 그냥 편하게 평화롭게 지내자. 그 이후에 통일이 온다. 이게 통일의 실체적 개념 과정이에요. 이름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우리는 그런 통일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통일 그러면 우리 대부분 대부분 그냥 표준주의 허물어주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남과 북이 명실상부하게 체제,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걸 통일로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폭력이지 않습니까? 70년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어마어마한 폭력이. 평화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집니다. 우리 안산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인데 우리는 고기 먹는 껍데기는 다양성 존중합니다. 북쪽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문화가 아니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문화가 아니 고기를 한번 껍데기를 쓰는 마음, 그 마음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더라고요. 17년, 14년간의 대승만 경험. 여러분, 두 번째 상징, 통일교육의 부재를 상징하는 두 번째 사건. 혹 말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을 합의했었다. 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못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봤죠? 왜 못 들어봤을까요? 통일교육의 부재. 통일교육의 부재. 2000년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항해서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을 합의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뭔지 아세요? 국책의 연방제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책은 그것을 그해 2000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전략적 통일 과제로 설정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안을 해놓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됐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무지.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어요.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도 인식의 실패이지만 인식의 부재는 완벽한 실패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70여 년 분단체제를 살고 있어요. 전쟁을 못 끝내고 있어요. 제가 아주 도발조감 던져보고 있습니다. 남북하고는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분단되었는가요? 남북 왜 분단되었죠? 우리는 제대로 배웠을까요?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분단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을까요? 사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모든 지적 경험들 다 동원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냥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분단체제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을 가르쳐요. 분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은 말입니다. 일본이 기획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 냉전체제의 결과잖아요. 남북 내지는 좌우익의 이념 갈등의 사물이잖아요. 이게 우리 정답이죠. 그런 거짓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으니까.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 분단의 전개 과정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으면 분단체제는 유지될 수 없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분단의 근원에 대해서, 그 분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7천만, 8천만 민족 성원들의 지난 100여 년의 역사 속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 우리의 삶의 토대인 분단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한 발짝도 분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들을 기존의 인식들을 넘어서 차근차근 더려보겠습니다. 먼저 분단도 통일도 모두 이론이 아니잖아요. 직접 살아봤나? 직접 만나봤어? 남과 북 이미 14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통일, 분단 그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가 말입니다. 향후 아카데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자기의 삶, 가족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이 사회를,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를, 국제정치 질서를 바라보는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좀 닦는데 조금이나마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믿는다는 이 바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뭔가 더 깼다라는 것은, 뭔가 배우겠다라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윤리와 도덕, 진선미, 공동체성, 또 인간의 본성의 궁극적 본성인 존엄성에 가까여 존엄을 기준으로 한번 역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뭐죠?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입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급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렇고, 전형적 관점은 이렇다, 종교적 관점은 이렇다, 민족적 관점은 이렇다, 수많은 바로미터 척도를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단일한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편적 인간 존엄의 확대예요. 보편적 인간 존엄의 확대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보편적으로 일반화되는 확장의 역사가 바로 인류발전의 역사입니다. 계급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종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녀노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차별, 인간의 존엄은 천부인권인데 결코 차별받지 않잖아요. 그 차별, 인간의 존엄을 건드리기 때문에 갈등이, 투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거권 학교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자유, 평등, 모든 가치들.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분단의 역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분단 교육.
우리는 분단 교육에 완전히 내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식으로 갖고 있어요. 오늘 제 강의는 9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분. 90분의 시간 속에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폭력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전인 윤리도 쭉 추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진향 치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통일TV에서 제가 12번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단, 통일, 북, 배성, 12개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하나당 60분씩 있습니다. 꼭 시간이 되실 때 오늘 이 강의에서 좀 부족하다 싶었던 내용들은 통일TV 김장 치시면 쭉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충 수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견직비 듣지 마시고요. 저런 인식이 있겠구나. 열린 마음으로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지 마십시오. 이 자료를 말입니다. 주최 측이 이야기해가지고 다운받아 가십시오. 보내달라고 했어요. 안 쓰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가슴으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주최 이사장님 이것도 좀 해보세요. 매번 올 때마다 저가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서 힘이 펴지면 특히 어르신들은 이거 진짜 안 보이거든요. 가슴을 크게 뜨고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개성공단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 상징을 그러는데 남북 병역을 그러죠. 남북 경제협력, 남북 병역. 전제적 관점에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뭐. 분단체제를 그런 거 제대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대적 분단체제를 심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거짓들을 제가 좀 이따 분단을 말씀드릴 겁니다만 분단은 전쟁 상태라고 했죠.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짓들은 거짓도 아닙니다. 통용이 됩니다. 분단이 가장 큰 배는 전쟁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은 누구를 향한 거짓입니까? 국민을 향하는 거짓. 국민주권, 민주주의, 정치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은 국민이고 민인데 그 민에 대해서 분단체제는 일상적인 거짓을 확산해요. 가장 해악인데요. 자, 개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이건 말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북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북측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남북경협 경제를 합시다. 이벤트처럼 축구나 하고 가수나 부르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경제 협력을 구조화시켜버리자. 그러면 일상적으로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제안했던 거예요. 우리가 남북경협을 제안했을 때 북측은 어떤 반응이 있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전쟁도 안 끝난 상황에서 경쟁이 되냐. 최소한 전쟁을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종전평화협정을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종전평화협정은 뭡니까? 휴전협정에 나와 있어요. 종전평화협정을 맺기로 하고 최장 3개월만 갖기로 했던 게 휴전협정입니다.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일시적 정지, 일시는 아무리 길어봐야 3개월 지난 3개월 뺄 수 없다. 일시정지. 3개월 안쪽으로 종전평화협정을 맺기로 하고 휴전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정지가 70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북측은 이렇게 보였어요.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니냐. 적대관계의 핵심이 휴전협정이다. 전쟁 상태 아니냐. 종전평화협정.
이것이 문제다. 근데 우리는 유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전협정의 주체가 아닙니다. 북한, 미국, 중국. 북한, 미국, 중국 3자가 유전협정의 주인 주체, 서명 주체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종전평화협정의 주체가 우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되나? 안 되지 않냐. 미국이 안 하는 거 어떻게 종전평화 한단 말이냐. 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친해지고, 경협을 하다 보면, 미국도 종전평화협정에 나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북을 슬퍼가지고. 이 와중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합의를 했어요. 통일의 방안, 통일 과정, 절차 방법을 합의했죠. 통일의 방안을 합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통일 방안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이 비로소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자고 했고, 북측은 종전을 요구했지만, 적대관계 정산을 요구했지만, 미루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방안이 합의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남북협력이 합의되었다. 남북이 최초로 하기로 했던 전체 규모는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1단계 100만 평, 이 1단계 보시는 1단계 100만 평의 100배입니다. 1억 평입니다. 1억 평.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1억 평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될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게 대성공단이 진봉산에서 바라보는 우리 남측의 파주, 문산의 파주입니다. 파주, 문산의 파주. 이게 휴전선이죠. MDL,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직선거리 4.5km, 5km, 북측의 서부전선의 최전방 지역의 3개 사단병력, 군병력, 무기체계들을 3년간 송악산 후방 북측으로 3년간 군대를 물리고 군사기지였던 그 2천만 평이 일단 먼저 남측의 기업들을 받은 사업이 대성공단 사업입니다.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3년간 물렸어요. 우리 광화문에서 출발하면, 차로 몰고 출발하면요 1시간 정도 갑니다. 1시간. 65km. 시속을 좀 더 밟으면 좀 일찍 가겠죠. 남북 CRQ 밟기 때문에 매우 가깝습니다. 진봉산이나 송악산에서 올라가보면요, 이 진봉산, 송악산에서 날씨가 맑을 때 저희들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송악산에서는 멀리 남측에 동남쪽으로 서울 뒷산, 삼각산, 뿔, 세 개의 뿔이 아주 똑똑하게 보입니다. 실은 서울의 삼각산에서도,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날이 맑을 때 이거 보입니다. 대성공단 뒷줄기, 송악산 줄기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을까? 여기서 한번 제가 통념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적 기준에 북한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의 통념적 상식으로 본다면. 경제적 도움. 예? 경제적 도움. 경제적 도움. 압도적인 이제 제공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비슷한 말로 뭐 돈줄, 달러 사스란 말도 하잖아요. 이게 진실일까요?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돈줄, 달러 박스,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북은 개성을 했어, 공단을 했어라는 관점은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색깔은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이에요. 진실에 이겨야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경제주의 관점에서 그걸 언론 보도를 늘 듣잖아요. 왜 이럴까요? 사실 예전에 거짓도 아니죠.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인수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인수위에서 통일병과 공과 전무회의를 하고
NSC 국가연구원 사업부에서 전략 담당관 됐어요. 한반도 평화지회 담당관 됐어요. 남북한 국장인데요. 청와대에서 그 업무는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팀을 만들어가지고 남북 협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북은 개성공단을 도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잘 몰랐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첫 번째, 이 1단계 100만 필입니다. 100분의 1, 처음으로 2003년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일단 남측의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부터 정리하고 우수가를 깔고 SOC 다 건설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거 공장 부지가 평당 40평당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이었어요. 제조업 공장 부지가.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당시 3.8대 1, 100% 분양이 다 됐어요. 평당 제조업 공장 부지는 14만 5천 원, 상업용지는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00% 분양이 다 끝났어요. 분양 다 되고 나서 성공했으니까. 100% 이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북측에 물었어요. 북측은 땅 주인이잖아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갔고 북측은 토지와 노동력을 내놨어요. 원 땅 주인, 땅값을 주겠다고 토지값을 보상하겠다고 토지값을 얼마를 줄까라고 물었습니다. 북측은 땅값을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평당 제조업 공장은 14만 5천 원, 상업농지는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었어요. 북은 땅값을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돈줄 따로 봤잖아요. 어느 정도 불렀지 않겠습니까? 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도 통지를 읽었어요. 부도 통지. 평양 상부로부터의 부도 통지를 읽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공짜였어요. 왜 땅값을 안 받죠? 나쁜 새끼가. 트릭입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정신 나간 걸까요? 하여튼 안 받았어요. 땡큐. 귀척의 민족에 대해서 병역한다. 땡큐. 소명. 진짜. 첫 번째 사례. 북측의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례. 또 협상의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죠.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다 카드가 아니고 논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은 북측 노동자가 5만 5천 명이 근무했습니다. 개성시, 개통군, 장통군, 판문군 1시간마다 2시간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력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2004년 3월 협상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던 우리 남측의 제조업 업체들은 인천 기업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제조업의 1, 2단계 하청업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청업체는 10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하청업체,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공장을 이미 돌리고 있는 기업들. 이 사장님들은 오로지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었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건비. 북측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가. 저 임금 안 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중국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처음에 관심사가 남북 협상을 해서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디에서 타결하는 게 처음에 관심사였어요. 우리도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최소한 중국보다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훨씬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는 NSC 저희들은 통일부, 산자부, 국정원, 3개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출장을 보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다 조사해야 했어요. 최초로 북측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줘야 될지 기준이 없잖아요. 근거 자료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남측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간담을 해봤어요. 한 달 달러 베이스로 얼마면 적정할 것 같아요. 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네요. 여기 사장님들께서 말입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서명하는
사장님들, 옷 만드는 사장님들, 신발 만드는 사장님들, 전기밥솥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각인각색이에요. 한때 우리 가서는 삼성 스마트폰에 금도금 9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차 변경에서. 뭐, 회사마다, 업종마다 줄 수 있다는 가격이 다 달랐어요. 달러 베이스로 최소 100에서 최대 250불이었어요. 줄 수 있다는 게. 이거 우리 기업 사장님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통법을 계산해 보니까 100에서 150불 정도 줄 수 있는데, 한 달에. 달러 베이스로. 의료봉제 같은, 의료봉제. 전기전자 기금속 200에서 250불까지 줄 수 있다. 한 달에 10만에서 25만 30만 정도 걸렸던 거예요. 참고로 개성공단이 달러가 기축통화된 것은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향후에 국제공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기축통화해야 된다. 북측은 놓으라고 마음껏 해라. 어차피 남측이 관리할 거 아니냐. 남측의 기업들이 자본주의 운영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남측이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 괜찮다. 하라.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말입니다. 100에서 250불까지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협상에 들어갔어요. 우리 협상 전략은 매우 쉬웠어요. 북측은 한 3, 400불 부를 것으로 우리는 정보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 3, 400불 부르겠지. 200불 안쪽으로만 탈출하면 돼. 대성공이야. 그래서 우리 최초에 100불을 부르고 북이 300불을 부르면 100과 300 사이 200이면 딱 좋잖아요. 100불을 불렀어요. 북측은 얼마를 달라졌을까요? 돈줄 달러 박스에 관점에서 좀 상상도 좋은 것에 토지값에서 충격이 좀 크습니다. 북측은 똑같이 이렇게 구도 통계를 읽었어요. 우리는 자기들 공화국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반함의 평화에 제도를 해서 석회적 조치를 선정한다. 월 50불은 되겠다. 와. 왜 그러시죠? 50불? 우한은 뭔 뜻이죠? 50불. 1당이 아닙니다. 한 달이에요. 공식 협상장입니다. 우리가 100불을 불렀잖아요. 자신들이 50불을 갖고 왔으면 100불 땡큐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100불을 제안했는데 300이 아니고 그 밑에 100불 밑에다가 깔아가지고 50불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죠? 미친놈들, 또라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우리는 북을 얼마나 알까요? 모르잖아요, 사실.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루저들, 애는 라는 이미지 말고 배우고 있나요? 북에 대해서? 북은 충분하잖아. 뭔 진실이 필요해? 뭔 사실이 필요해? 나쁜 새끼면 되죠. 그걸 떨어진 것들. 저것도 민족도 하나씩 것들은 용서할 수 없어. 이거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북은 50%를 벌었을 거예요. 트릭으로, 기만으로. 우리는 북을 몰라요. 완벽히. 분단체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저기면 돼요. 전쟁 체제만 유지하면 되잖아. 진실은 어디가 있어요? 인식은 완벽한 실패예요. 분단체제는 민은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국민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공적 영역인 정권이, 정치 체제가 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체제죠? 끝난 체제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뭡니까? 전쟁 체제인 분단 체제입니다. 왜 단순한 사실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의 주권 재민의 주인, 국민, 민이 맞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우리는 대부분 돈, 아파트값, 이런 거는 우리 많잖아요, 사실. 내가 진짜 이 사회의 주인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고민하게 못하게 하는 체제가 또 전쟁 체제인 분단 체제입니다. 최소한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값을 이 돈의 관점을 사지 않았다라는 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협상의 사례를 소개해야 되죠. 북측 노동자들 5만 5천 명은 매달 2004년부터 50불을 받았어요. 한 달에 50불. 5만 5천 원. 1,000원 치면 환율 1,000원 치면 5만 원.
이 50불의 기본 임금은 말입니다. 55,000원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물론 이 50불은 기본 임금입니다. 여기에 연장 근무하고 곱하기 1.5죠? 2시간, 6시 퇴근 안 하고 8시간 2시간 연장 근무 곱하기 1.5. 일요일 특근 곱하기 2.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기본 임금은 55,000원이 똑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호봉이 없어요. 그게 이 기본 임금을 기준으로 본다. 이 기본 임금은 중요한 게 매년 7월 달에 협상을 해서 그 다음 해의 기본 임금을 책정하게 만들어 놨어요. 올릴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동네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 약제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올려도 5% 이상은 못 올린다. 2004년 50불이면 2005년도에 기본임금 아무리 인상을 많이 해도 50불에 5%는 2.5불이죠. 2.5불 이상 못 올린다. 이게 임금 상한선, 임금 상한이에요. 북측은 no problem,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래서 2.5%예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이냐. 2005년 7월이 됐어요. 다음에 임금 올려야 되잖아요. 5%까지 올려주지 않습니까? 사장님들은 다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2,500원 그거 뭐 별가에다 다 올려줘. 일단 잘 먹이자. 초코바이도 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만두도 삶아주고 고기도 먹이고 힘이 좋아야 일 잘한다. 막 주장을 했어요. 그래봐야 50분. 그래서 2004년은 그 기본임금 협상 때 물었어요. 사장님들께서는 5%다 올려주라고 그랬으니까 다 올려주면 되잖아요. 몇 프로 올려드릴까요? 물었어요. 북측 협상 대표한테. 북측 협상 대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제 좀 외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대의 지시를 따라 이루어지. 그 협상은 다 상부가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위로 공동성을 연습할 아직 남측 기업들이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동결합시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을 동결했어요. 스스로. 3년을. 우리는 그걸 알까요? 알죠. 나쁜 새끼들. 지질한 새끼들. 악마들이잖아요. 악마들. 혐오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관념 속에서.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 밥을 먹어보면, 술잔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눈물 나죠. 내가 남측이 이런 사람들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폄훼하고, 미친놈처럼 거의 악마화로 그냥 민망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나죠. 그게 분단이에요.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왜?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모두 관념일 뿐이잖아요. 이 강의도 관념이에요. 30년, 40년, 50년, 70년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된 적대도 관념이잖아요. 직접 만나보면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전부 특수훈련 받고 온 사람들일까요? 교육받고? 그 따위 거짓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못 나가는 거예요.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요, 특별히 선발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출퇴근 거리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 엄마, 며느리, 오빠, 다. 특별히 선발하지 않아요. 왜 특별히 선발하지 않는가? 특별히 선발하고 싶어도 남측 기업 사장님들이 무조건 다 데리고 오래요. 적정 노동력이 아니라고. 60이 넘어도 자기가 있더라. 목발을 직대로 데리고 오래요. 왜? 목발을 직대로 데리고 오래요. 왜? 5만원. 슬픈 이야기죠. 다 데리고 하루에 회사에 담배꽁초 하나를 줬더라도 데리고 오라. 내가 쓰겠다. 뭘 선발하기는. 그런데 남측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평양에서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특수교육 받아가지고 남쪽부터 다 보습하려고 그따위 거짓을 말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려니 우리도 믿잖아요. 다 그 선발한다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외국에 우리 어머니가 야야 괜찮나 다그 간첩이라 하던데 다 빨갱이라 하던데 괜찮나요? 내 어머니 신경 꺼 있어. 저는 강의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이 사실 이 진실과 우리의 모ral 가치의 상식이 이 엄청난 간극을 유지하는 게 바로 분단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이것뿐일까요? 많아가지고 적대적 분단체제,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체제, 철저한 상호작용관계, 그 개성.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개성을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북은 개성을 돈의 관점 사장한다. 우리는 압도로 돈에 관점에서 했어요.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협상단에 됐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늘 협상단에 됐던 이야기 북측애들한테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생산성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전부 뭡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북측 사람들은 팔짱 끼고 귀측은 오로지 돈인가? 저를 바라봤던 그 시선이 있어요. 오늘도 돈인가? 저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지금도 기록이 안 깨지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북한 학자로서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 친했던 경력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학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진실은 공유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분단체제는 저를 굉장히 싫어요. Shut up. 닥쳐. 그만해라. 분단체제는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단이 유지됩니다. 이런 진실들이 공유되고 책으로 쓰여지고 당연히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뭐 한반도 평화번역 구조와 평화 프로젝트 하더라. 경제 프로젝트, 평화를 위해서 경협을 했다 하더라. 근데 돈도 엄청나게 벌렸다 하더라. 그래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보다 가슴으로 왜 나는 몰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는, 정부는 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뭐였어요? 왜 언론들은 삐딱하게 끝끝내 개성난을 부정적으로 계속 묘사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습니까? 언론이 뭡니까, 여러분? 언론.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성,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기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미 없어요. 분단체제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다 분단체제 유지 확대에 생산된 천병들이에요. 언론은 북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북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북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다 모르니까 괜찮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분단체제에 최적화되어 있죠. 북은 적이야.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우리 모두.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단체제는 보츠만 국민대 국민 존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유린하잖아. 진리를, 정의를, 공동체, 행복을 완전히 유린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분단체제가 지금. 결국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 그 행복의 관점에서 분단체제는 철저히 불행의 물적 토대라는 겁니다. 거짓, 전쟁적 위기, 어마어마한 이렇게 VP 구조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금 또 볼 겁니다. 자, 2007년 14선은, 어제가 14선은 16주년이었죠. 지금은 기억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14선언 때 참으로 많은 합의도 있었는데요. 두 달 후에 등장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선언 전체를 부정했거든요. 다 엎었죠. 14선언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핵심 가지가 말입니다. 첫 번째, 서해지, 엔델레르식 전체를 포괄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를 만들기로 했던 거. 해주경유 특구부터 개성난 같은 거 5개, 10개를 만들기로 했던 거. 곧바로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백두산공항, 삼진공항에 직항을 바로 연결해가지고 백산관광을 바로 하기로 했던 거. 북측의 동해, 서해에 있는 안변과 남포에 남측의 조선 인력단지들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을 그 옮겨가지고 북측에 싼 노동력을 가지고 세계 2위의 조선강을 계속 유지하겠던 거. 그런 거. 철도도로 연결하겠던 거. 신의주에서부터 개성까지 철도 도로 다 나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겠던 거. 이 많은 것들. 그리고 북측은 자원 불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북측의 자원을 국제시장 가격의 60%로 우리가 갖고 그랬던 거. 우리 포스코는 호주와 칠레, 브라질에서 철광 원석을 가져옵니다. 북에는 부산에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이 있어요. 포함은 돼요. 국제시장 가격의 60%. 그 모든 것을 이명박 당선자는 다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경제를 이야기를 해요. 다 사기잖아요. 철광은 뭡니까? 산업의 쌀입니다. 산업의 쌀. 기계공소, 조선, 자동차 모든 산업에 철광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북측에 철광 원석을 가져왔었으면 대한민국 모든 산업 경쟁력들이 압도했을 거예요. 그게 경제잖아요. 그거 다 보증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언론은 조용하잖아요. 왜? 분단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평화체제니 전쟁을 끝내는 평화체제 안 되잖아요. 그들은. 분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분단의 기제들이죠. 분단을 운영하는 기제들. 2007년 14선을 마치시고 그 합의를 하고 개성에 와가지고 개성에 2단계 오늘 합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월 4일인데요. 개성공단 2단계를 곧바로 1억 평까지 받기 위해서는 100만 평 끝났기 때문에 250만 평 바로 착공 들어가자고 합의했었어요. 14선에서. 기쁘게 성명했던 건데 그것도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 개성난이 바로 남북 가는 현장입니다. 민족이 오면을 제쳐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북측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고 평화의 제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죠. 그 모두 두 달 후에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 대통령 당선으로 싸그리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를 사버렸죠. 개성에 경산에 해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해가 뜨면 남측에서 수천 대의 차량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옵니다. 이들이 완제품을 싣고 나갑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마음껏 이들은 매일같이 풍사봉에서 MBL을 넘어서 평화를 그 길이 통일의 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4년간 다녔어요. 14년간. CIQ 통행검사대 모습이고요. 아침에 되면 출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북측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사진 보면 항상 여담처럼 농담처럼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지하게. 꼭 진지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측 여성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북측의 여성들은 이쁠까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말을 못하시겠죠. 북측의 여성들이 이쁠까요? 몰라요. 안 봤습니다. 정답은 북측의 여성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북측의 여성들은 이쁘지 않습니다. 곱습니다. 곱습니다. 북측 여성들은 말입니다. 북측 사람들은 이쁘다라는 말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쁘다라는 말은 그 사회 속에서는 잘 모르는 인간이 남자애가 여성을 조금 희롱성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 섹시하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좀 친해졌다고 개성에서 야, 이쁘면 좀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곱다라고 해야 됩니다. 곱네, 곱다. 근데 남과 북이 함께 섞여서 살았다는 뜻아닌가? 이쁘다라는 의미를 똑같이 써요. 왜? 문화의 상하 구호작용이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남과 북이 함께 살면 남측 사람은 북측 사람의 말을 쓰려고 하고요. 북측 사람들은 남측 사람들의 말을 쓰려고 해요. 이게 배려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상호간에 그럴 때 북측은 뭐라 그럽니까? 호상간에 그러죠. 우리가 당연히 그럴 때 북측 사람들은 응당, 응당.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남북이 섞여서 이렇게 나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남측 사람이 호상간에 응당이라 쓰고 있고 북측 사람은 상호간에 당연히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상호 배려예요. 아, 남측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모르지. 배려. 이런 마음들이 14년간 함께 어우러져요.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통일이에요, 사실. 다른 게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기와 기로 이어지는 3,000명이 근무했던 3,000명 신발 업체입니다. 남북이 함께 일을 해요. 함께 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함께 일하면, 남북이 함께 일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공동. 예? 썸씽이 나요. 연정이 생겨요. 썸을 타요. 사랑을 해버려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네. 이해 안 됩니다. 이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뭐? 개성에서 남북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북을 사랑한단 말이야. 이건 우리의 관념이잖아요.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감정이 있어요. 북측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개성에 있다 보면 똑같이 공통 분모로 사는 세 가지가 많아요. 북측 사람들은 세 가지가 많다고 그래요. 북측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많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정이 많아요. 정이 진짜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정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인정. 두 번째, 정이 많으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진짜 많아요. 다른 거 안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게 많잖아요. 돈도 생각해야 되고, 사업도 생각해야 되고, 너무 많잖아요.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비즈니스 생각해야 되고, 그들은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만 생각해요. 정과 사랑이 많다. 세 번째 뭐가 많을까요? 눈물이 많죠. 인간 본성이 진짜 충실해요. 정과 사랑, 눈물이 많아요. 이게 보편적인 북측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돈에 찌들리기 전에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취업, 경쟁,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가동가동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들만 잃어서 그렇지 똑같잖아요. 성형외과 같은 남쪽 주주원들이 똑같이 이런 경험들을 해요. 회사에서. 우리가 늘 읽고 있었던 것들을 북측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정도, 사랑도, 눈물도 똑같이. 그걸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호감이 싶어요. 챙겨주고 싶어요. 그냥 착해요. 너무 순진해 보여요. 순진해요, 사실은.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죠. 사회주의잖아. 여러분, 전 정치학자예요. 정치학 박사 출신이에요. 민주주의니 자본주의, 사회주의니 이 체제적 경제제도에 대해서 마상하게 공부했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사회주의는 뭡니까? 무엇을 사회주의라고 합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생산력과 생산수단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짜증나요. 사회주의가 뭘까요? 사회주의.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사회주의.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사람. 자본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정치. 자본주의 정치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정치. 정치의 개념. 물론 거짓과 결국 왜곡이 엄청 많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본質 배분이래요. 어려운 이야기죠. 데이비드 이스턴 이야기인데요. 소위 말하는 서구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치라는 것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본質 배분이 자본주의 정치예요. 사회주의 정치는 뭘까요? 사회주의 정치. 딱 한마디로 쉬워요. 베네핏 도입부 없애는 거. 너무 화보지 않아요? 이게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겠습니까?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뿐이에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는 왜 작동합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는, 평등은, 평화는, 자유는, 정의는, 이 모든 가치들은 국민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유일하게 다 작동되는 거란 말입니다. 유일가치죠. 다른 게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아요. 똑같이 인간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방편일 뿐이에요. 제도. 자, 한 일하면 정생입니다. 사람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아요. 남북이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진짜 사랑하면 팔복시키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 어떤 곳이 없길래 남과 북이 사랑한단 말입니다. 남과 북이 사랑한다? 야, 남과 북이 한 곳에서 사랑한다면은 우정은, 정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간단치 않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리워합니다. 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 개성 빨리 열려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나는 갈 거야. 이게 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꼭 한번 이후에 겪어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 만나봐야 돼요. 만나면 봉인이다. 바로 그겁니다. 만남 자체가 형식적으로 봉인이지만 만나보면 알게 된다. 뭐니 이야기하지 마라. 만나봐라. 만나기만 하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분단체제는 끝끝내 개성만을 닫으려고 했던 거예요. 분단을 지키고자 했던 세력들은 수많은 거짓 포부들을 계속 양산해서 개성을 결국 닫았잖아요. 함께 했던 시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드릴 말씀이 많아요. 개성만 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해요. 이들의 일상을 이야기해요. 이들의 생활 양식, 가축교법, 사고방식, 북이 남쪽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성밀평화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제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제시대 이야기.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함께 했던 시간들인데, 새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저는 족구, 배구, 네트 쳐놓고 거 진짜 좋아요. 네트 안 치면 사람 너무 많이 다쳐요. 축구하고 농구만 하면 사상가는 거예요. 네트 치고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수요일, 토요일마다 늘 족구는 왜 할까요, 선생님? 족구는 왜 하죠?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족구를 해주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술 먹기 위해서. 술을 왜 먹죠? 친해져야 되니까. 폭력하다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술 먹여가지고. 똑같죠? 술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국적 성원들은. 좋아하죠. 끌어안고, 울고, 웃고, 키득키득하고. 14년. 그것이 평화였고, 그것이 통일이었어요. 싫어. 함께 했던. 다혈질 진짜 많습니다. 진짜 다혈질 많아요. 뒤끝이 없어요. 아까 막 그렇게 바랐을 때 만나 싶을 정도로 뒤끝이 없어요. 생각이
사람 김태희 와서 패션쇼도 하고 북축도 배우고 문화의 상황 보호자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6.15, 14, 4.27, 9.19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행만 해도 된다. 이제 늘 협상하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에서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예, 그냥 개성 협상에 다 끊어드립니다. TV에 한 번씩 나오죠, 다들. 다 유엔 아무리 제재 대상자들이. 흰 소리 진짜 잘한다. 그 소리. 왜? 뭐죠? 이 분위기 좀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농담을 했는데 분위기 싹싹해지는 흰 소리. 잘 패던 흰 소리. 잘한다. 남과 함께 했던 점심 때 사진 찍고 놀고 했던 생일 케이크를 잘라주고 했던 시간 함께 회식하고 함께 놀았던 시간입니다. 이게 꿈입니까? 14년간 면식이었잖아요. 누가 닫았죠? 우리가 닫았잖아요.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놓고 북은 전쟁부터 끝내자 그랬는데 일단 좀 해보자 그래놓고 특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우리가 3시간 만에 닫았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딱 3시간 만에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긴급 연락 끊어가지고 서울에 모아가지고 사장들한테 전면전면 결정했습니다. 따라주십시오. 끝. 14년의 역사를 3시간 만에 그냥 통보하고 끝. 그 남쪽 사장님들은 아무도 대승에 못 들어갔잖아요. 개성만 타가소의 모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늘 가서 뭐 이런적 가치들은 독일 통일의 주역을 빌브란트스의 동방정책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 빌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진짜 만들었던 책사, 전략가가 바로 에곤 바입니다. 에곤 바, 아주 유명한 전략가인데 에곤 바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보고 했던 평가예요. 독일 통일의 주역이 이렇게 극찬했던 개성의 모델을 정작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의 부재 상태. 인식이 오류도 많고 한계도 많겠지만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저안 찍고 받으십시오. 남쪽 보라산 시야께서 바라보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송악산, 어머니산, 누워있는 엄마의 어머니산을 하고 있어요. 송악산을 북쪽 사람들은 송악산이라고 잘 안 부르고 오마니산이거든요. 엄마가 보입니까? 아직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긴 생머리를 쫙 늘어뜨리고 있는 얼굴, 코, 턱이 보이지 뭐 이렇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이 배 위에 올라가 봤어요? 저 가봤어요. 왜 가는지 아세요? 왜 가는지 아세요? 북쪽 사람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처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선생님, 이 오마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야 조국 통일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낳으면 나오겠니? 제방 연결 하자. 농담 삼아 같이 여행 가서 소풍 가서 함께 그런 얘기 했던 많을 때도 있고요. 여러 사찰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여러분, 지난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맡았던 강의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에요. 분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죠. 개성은 체험적 경험으로서, 직접 경험으로서 만났던 북쪽 사람들, 그 순수하고 말 같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동도 없어요. 혼란스러울 뿐이. 왜? 전혀 뭘 상식한 이야기 좀 하고 있거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계기로 작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분단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도 말씀드릴 거예요. 총체적 비정상의 분단.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배웠습니까? 왜 분단되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칩니다. 외세. 들어보셨죠? 외세. 마치 외세 발랐지. 미소가 뭐, 카데. 그럴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가 있어요. 두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국가가 나가는 영참회를 하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얄타 회담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해요.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물었어요. 동북아 수도 분할시켰어요.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을 분할했어야 되죠. 왜 일본은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할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최근에 있죠. 아시나요? 왜 그랬는지? 배우셨나요? 누가 가르쳤나요? 뭐, 우리는 이거 알면 안 돼요. 알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알면, 국민들이 알면 분단체제는 유지되지 않아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이 결정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 얄타 회담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던 연합국의 결정처럼 일본도 분할하자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왜 못 배우셨죠? 아니죠. 주권 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분단체제 속에서 일제 식민의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조선인들은 뭐였습니까? 배대지였죠. 분단체제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배대지죠. 가르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또박 외웠던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32, 미소 공의 이 5위 중에 45년 7월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4분할을 합의했어요.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 왜 안 가르쳤을까요? 다 아는 사실 왜 못 배웠죠? 45년 7월 일본 4분할 합의 지도예요. 홋카이도 도쿠는 소련이, 강토 관세는 미국이, 시코쿠는 장개석의 중국이, 규슈 주거쿠는 영국이, 동명은 4분할입니다. 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독일 이어서 일본의 4분할을 연합국은 합의했는데 누가 깼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네, 맞아요. 미국이에요. 일본의 4분할을 합의하면서도 이미 미국은 일본 전체를 다 먹어버린다 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분할을 막고 한반도 조선이 분할된 것은 누가 기획했습니까? 제가 강의 무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라고. 일본은 이미 얄타에서 독일 분할이 결정된 순간 자신들이 분할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비밀리에 45년 2월부터 전쟁의 와중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비밀 협상을 합니다. 스탈린을 찾아가고 아이젠하워, 트루만, 루즈벨트, 영국 계속 만나요. 그들은 천황제를 지켰고 일본의 분할을 막았으면 희생양으로 조선의 분할을. 정작 무엇이 가장 슬픕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 분단의 희생양인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들인 민주주의 주권 전민의 국민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분단을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통일을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해요. 다 뭐죠? 분노죠, 분노. 우리는 진짜 주인이 맞나요? 나는 그런 거 응답하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고치로 이국교 교수입니다. 일본의 교수예요. 일본의 군부는 미소의 충돌 지점을
일본이 아닌 중국, 만주, 조선이 유도했다. 조선의 38도선이 일본군이 가장 유력한 지역 중 하나였다. 1894년 청일전쟁 때 일본은 청에게 39도선을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나눠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39도선이었습니다. 1904년 로일전 당시에 일본은 러시아에게 38도선을 가지고 38선 이북은 러시아고 이남은 일본이 나눠 먹자고 얘기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일본의 군부가, 일본의 막부가, 일본의 그 근대와 이때부터 그 애들이 조선을 항상 분할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1904년 일본이 러시아에게 38도선을 제안하면서 분할하자고 할 때 영국과는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찬성한다. 대신 인도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은 양해한다. 조선과 인도를 서로 양해했죠. 2달 후에 미국과 일본은 뭐합니까? 카스 택트입니다. 일본의 카스가 수상과 미국의 육군대장, 태프트 육군대장. 이 태프트 육군대장은 그 다음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에 대해서 찬성한다. 대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찬성한다. 서로 양해했죠. 이 영일 비밀 협상과 미일 카스 택트 미리아 2달 후에 얼사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슬픕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제가 식민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국이, 미국이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배가 분단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단됐다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분단을 우리는 여전히 남북의 문제로 봐요.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50만이 죽었어요. 전쟁에.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인식이 모든 걸 결정하죠. 인식이. 근데 우리에게는 인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항공, 반복, 분단 심화에 이대로만 계속. 진짜 희망이 있을까요? 있죠. 해봤어요. 만나면 돼요. 관념이 아니고 만나면 돼요. 만나보면 야 이거 뭐 이런 게 진짜 분단이 뭐였어? 만나면 돼요. 만나면 돼요.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 결국 미국은 말입니다. 포스함에서 사원을 합의해놓고 스스로 미 작전국장, 미 국방작전국장 자니 헐슨은 미국은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한반도 분할 정리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포스함에서 회담 합의를 하면서 내용은 뭐냐? 만주는 조리가 바뀌면 포기한다라는 거고요. 일본 본토는 무조건 미국이 다 먹어야 된다는 거고 사할리는 몰래 소리를 준다. 조선에서는 소금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헐슨에 의해서 조선이 분할된 거예요. 이 본질을 가리고 미소 냉전 체제가 분단시켰다고 해요. 그런 거짓을 배웠다고. 어떡하죠? 다 그렇게 배웠는데. 교수도,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배웠는데. 이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본 문화, 고시고 입고, 치면 다 나와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여기는.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무너무 적금해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미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 얄타에 대한 문화를 결정한 것이 본능형으로 당시 일본 총리는 천황에게 보고합니다. 일본은 패전할 거겠습니다. 천황과 독일이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천황기를 지키고 분할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영미와 비밀의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결과가 조선의 분할로 갔습니다.
국제정치의 자국의 이익이 절대성이에요. 우리는 미국에게는 해방된 내방지가 아니었습니다. The Occupation Forces, 점령군이 일본 땅이었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일본 땅이었단 말입니다. 점령지였어요. 이 Occupation Forces 세 군데나 나와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해방자로 배웠잖아요. 그것도 거짓이죠.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야 판단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인식이 과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왜 분단이냐? 일본을 분단해라. 일본을 분할시켜라. 우리가 왜 분단이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분단에 계속 저항하니까 죽이면 되죠. 죽여버렸어요.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누가 죽였죠? 안두희는 소속이 어딥니까? 미군정, CIC 방첩부대 소속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꾸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해야죠. 분단시켜야 되는데. 안두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두희는. 이계급 터쳐내렸어요. 아름다운 역사죠. 백범등장을 암살했던 안두희는 이계급 터쳐내렸어요. 그것이 분단이에요. 일본이 물러가는 자리에 물러갔습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분단을 밀어붙였습니까? 35년, 40년, 울산대학 이후에 일제히 식민지배의 사냥개, 일제히 주구 노릇했던 그들, 일제히 주구, 소위 말하는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들이 분단 체제를 만들죠. 살아야 되니까. 분단을 만들어야만 자기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분단이 안 되면 자신들은 청산의 대상이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활적으로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했던 물적 토대의 결과가 바로 분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였던 겁니다. 그 시기에 45년 8.15부터 한국전쟁이 나기 전까지 그 5년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죽이면 당해요. 누가 누굴 죽였을까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던 역사예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던 역사예요. 수많은 양면학사들이 뭡니까? 좌우익의 충돌이었을까요? 진짜 아니죠. 일제히 주부들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하고 양면들을 속아내는 과정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반감을 일으키죠. 요즘 같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매번 선생님은 다 아시죠? 중일전쟁, 일본의 전쟁용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상해 홍포공원에서 일본 전성들 축하기념식 상해 한복판에서 중국의 측면도 조선의 측면이 폭탄을 던져서 역사를 바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북공 합작을 대일항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 매원 선생이 중국의 100만 정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청인이 시라카 요시노리를 죽였죠. 이 시라카 요시노리는 일본의 전쟁 영웅입니다. 사성량으로. 일본은 총살인을 받았어요. 죽였어요. 죽임을 스스로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이 거사를 쓰기 전에 이런 편지를 쓰고 갔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아이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고 갔어요. 이런 편지. 죽음을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들 만에 피가 있고 피가 있다면 반드시 저를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오통을 설하지 말아라. 24살 때죠. 그런데 말입니다. 매원 선생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세 번째 독립운동가이 임명길 매원 선생인데요. 이 매원 선생이 목숨을 걸고 죽였던 시라카 요시노리 적사시켰어요. 근데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 최대의 가장 흠모하는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번 창시개명을 가지고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 죽은 살인관을 자신 이름으로 개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백세지. 1대 이영준 육군참모총장, 2대, 3대, 4대, 5대 쭉 나가죠. 바로 7대, 10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입니다. 시라카 요시노리. 이 사람의 이름이 시라카 요시노리. 2번 창시개명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대 육군참모총장, 20대 참모총장 전부 다 무슨 출신이죠?
일본군 출신이에요. 일본군. 천황에 충성했던, 연합국을 적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을 적이라고 얘기했던 초대 주권참모총장, 21대 이시호 참모총장, 1979년 연말까지 근무합니다. 해공무는 어떨까요? 참모총장. 합참의장, 쓰리스타들, 투스타들, 경찰을, 경제 권력을, 문화 권력을, 역사 권력을 어떻습니까? 예외가 있을까요, 여기에? 그래서 분단 체제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 Who governs? Who governs? 권력이고, 누가 권력을 잡았어? 그 권력을 보면 국가의 정체성이 보여요. 어떻죠? 해방된 지 30년, 40년 쭉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은 조금 나아졌죠. 이 존엄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히 용납하기 힘든, 안 배웠기 때문에. 존엄 높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인 걸 알고 있는데 정작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의 엄청난 친미적 행각들이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충격입니까? 원래 그랬어요. 그들의 말로, 그들은 술만 먹으면 그래요. 혼돈이 이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그들은. 일을 좀 한다 이거죠. 저는 참여정부 마지막 2년을 인사비서관 했어요. 제 인사 영역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인수평통입니다. 외교부, 국방부, 이 고위 관료들, 그들의 마인드 체계, 인식 체계, 어떨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충성할까요? 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충성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들은 미국에 충성하지 대한민국 대통령 충성이 안 한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피로 가야 5년. 이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 애들하고 같이 가면 되죠. 오히려. 네. 이 많은 일제는 일제히 죽을 기록, 일제 분단이 죽어도 이 많은, 그 일제히 죽으들은, 이 토해들은 민족의 개념을 부정하고, 공동체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다 부정한다는 것들, 이 많은 이야기들, 분단의 한 단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단을 3시간, 4시간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이유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외상이기도 했고, 방위상도 했죠.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이하고 3번 정도 협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일본의 방위상,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입니다.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 안에 정중앙에 딱 한반도에 기도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들은 진짜 한반도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일제히 주구들은 권력이 됐습니다. 일제히 주구들은 누굽니까? 35년, 40년 식민지배 때 그들의 소와 말이었잖아요. 그들의 소와 말이었어요. 그들에게 조선인은 없었어요. 소와 말이었어요. 그 소와 말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들은 그들을 보면서 다 했잖아요. 그게 한일관계죠. 국제정치가 그런 거죠. 한국전쟁 당시에, 보십시오. 한국전쟁 당시에 한반도 재식민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나요?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한테. 자민당 선자 마하다 요시로는 메가드한테 일본의 참전 요청을 보내면서 동양인은 동양이 제일 잘한다. 대한민국 우리가 다시 식민지하게 해달라. 이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런 걸 거래하고 있어요. 용서가 되세요? 치가 때립니까? 진짜 치를 때리는 뭡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무지. 내가 어디에 어떻게 발디고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 꼭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에서는 진짜 멋있었죠. 16년 이후 염석진이 일찍이 죽여라. 백범 선생의 그 명령을 마지막 순간 이렇게 화민턱이 처벌 안 되고 거리를 아는 사람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오히려 이들이 화민턱이를 다 작살내고 독립운동가들을 다 작살냈던 게 분단이었습니다. 분단을 봤죠. 독일,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딱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39년도 침략 당하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비시정부, 독일, 친독일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 프랑스는 관용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민족의 반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마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중처벌했어요. 정치인, 관료들, 문인, 시인, 호설가, 어필 리더들을 완벽하게 그 짧은 기간 동안. 근데 우리는 40년 정도 식민지를 당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쭉.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분단, 거짓과 왜곡, 통일 호구 역사라는 거. 거짓과 왜곡, 통일 호구 역사라는 거.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이 이전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요. 서울시 간첩단 사건 만들었던 유성, 조작했던 조작으로 유성 사건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실은 조작이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엔딩 크레딧 마지막 장면. 1958년 진보당 조봉암 사형집행 2011년 무죄. 신문교 사형집행 2011년 무죄. 민족일보 조영수 사형집행 무죄.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왜 간첩 가짜 사건들은 재심만 넣으면 다 무죄죠? 재심만 넣으면 다 무죄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 진짜 간첩단 사건은 몇 프로가 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졌어요. 다 기획되죠. 다 만들어졌어요. 왜? 분단체제 유지해야 되니까. 감옥의 공포를, 레드 컴플렉스 메카심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풍비박산, 이 가족, 형제자매, 공동체 풍비박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뇌리와 가슴에 심었던 그 적개심, 강원 반복의 레드 컴플렉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위에 이 우리들의 인식이 있는데 다 대부분 공포에 휘둘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유일한 선은 아니며 유일한 악은 무지다. 선생님들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삶이 선이고 무지가 악이다. 분단체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무지했는데 나의 의도치 않은 무지가 악의 인식이 되었을 수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악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을까요? 37기 첫 강인데요. 이후에 진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인식의 지평을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